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용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비가 오냐고요, 세상에. 다행히 오늘로 장마는 끝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불쾌지수는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들리는 묻지마식 폭행, 이 난동과 정치권에서 들리는 묻지마식 니타시오 공방에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심호흡 길게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기분 탓일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길거리 걷는 것조차 이제 무서울 지경입니다. 맞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젠 하루에 몇 건씩 묻지마 폭행, 묻지마 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는 제주입니다. 아이고.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네. 네, 제주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지금 노란 옷을 입은 남성이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러더니 네.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머. 폭행당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남성은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유유히 그대로 길을 건너갑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지금 보고도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지금 펼쳐진 거,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저렇게 사람을 폭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저 쓰러진 여성분 70대 할머니입니다. 세상에. 노인을 대상으로 저런 폭행을 가했다는 건데 16일 오전에 저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만약 저기 차량이 모르고 지나갔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진짜네요, 진짜. 세상에. 그나마 차량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저 할머니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도대체 저 할머니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어머.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건이 이전에도 최근에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네. 이미 나흘 전에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80대 할아버지가 네. 또 이렇게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분위기가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정말 흉흉해졌는데 그럼 같은 사람 소행이에요? 근데 일단 범행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너다가 아니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노인을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한 노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바로 도주한 것. 아하. 사실상 범행 수법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신고를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못한 이유가 보복하면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지금 굉장히 약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같이 못해서 그래서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직접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허. 피해자 가족분들이 인터넷 네.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안경이 날아갈 만큼 얼굴과 머리를 세게 여러 번 맞았다. 어머 세상에. 머리를 너무 맞아 정신을 잃을 것 같아 고가의 보호 환경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며칠 간격으로 이런 이 오싹한 폭행 사건, 무시무시한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폭행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지. 12시쯤에 일어났다, 12시쯤에. 예. 이 상황에는 또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시민분, 제주도민분 어르신 얘기 들으셨죠? 지금 흉흉해졌고 그리고 그 말이 실감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일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건 수사에 나섰을까요? 네, 즉각 수사에 나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피의자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하. 특히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다. 같은 수법으로 보고 CCTV를 추적을 했는데요. 네.
30대 피의자 검거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역시나 이 어르신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없었고 어르신들과 어떤 엮일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범행을 네.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일단 다행인 건 저 몹쓸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았으니까 아니 대체 왜 이런 몹쓸 짓을 했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그런데 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어머. 최근 이 2건에 걸쳐서 추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에는 30대 관광객, 지난 12일에는 20대 관광객이 버스 정류장과 마트 주차장에서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거에 어떤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그래도 조심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남성은요. 지난해 말에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는 등 그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입니까? 지금 몹쓸 죄를 저지르고 전과가 있는데도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반드시 이번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에서도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병실 복도에서 달려오면서 급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의료진들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급기야는 저렇게 링거 지지대를 양손에 든 간호사들이 한 병실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일단 뭔지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은 느껴져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긴박한 상황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던 건데요. 세상에. 네, 그래서 간호사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가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병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병실 안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잘 통하지 않죠. 일단 뭐 다짜고짜 드라이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악을 쓰면서 전혀 통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에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뒤로 좀 물러나세요. 일단 줄게요. 뒤로 물러나세요. 일단 줄게요. 줄라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로 좀 물러나세요. 하나, 둘, 셋. 여기 의료진 좀 들어오세요, 의료진. 지금 영상만 봐도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일단은 경찰들이 순식간에 일단 제압을 했어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테이저건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분들이 딱 판단을 해보니까 난동을 부리는 저 사람도 환자예요. 테이저건 쏘실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사고나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렇게 진압 작전을 잘 짜시고 지금 장면을 잘 보시면
방패로 이렇게 밀어떨어져서 진압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찰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저 남성이 20분간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렸는데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예, 경찰은 이 해당 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불만이었길래 지금 병원에서 흉기 난동 벌인 거예요? 일단 본인의 간병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불만이 좀 있었고 이제 자기 보면 병실에 보면 링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링거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 링거 높이를 조절하려면 드라이버를 필요하다고 드라이버를 달라 그랬는데 갖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사물함 드라이버를 찾겠다고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간병인이 뭐라고 하겠죠. 네. 아니, 다른 사람 물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저렇게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아까 저 병실 안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고령의 환자와 치매 환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 저 사람이 밖으로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고 경찰을 부른 건 굉장히 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즘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욱하는 사회가 됐어요? 아 저게 기분 나쁘다고 흉기 난동을 벌어요? 어쨌든 환자였긴 했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처벌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요 난데없이 이분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오은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오은영 박사의 SNS에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그 그럴까요? 내용을 보면 네. TV에 좀 그만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어머? 그리고 교권은 떨어지고 금쪽이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그 갑질에 시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의 원인을 오은영 박사에게 돌린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은영 박사가 집필한 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 네.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좀 참긴 하는데 어려우면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 보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뒤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요 두 문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학교의 갑질하는 매뉴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오은영 책임이다. 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체벌 문제입니다. 체벌은 사실 그동안 때리지 말고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은영 박사가 주장해 왔는데 이것들을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런 의식을 심어준 거 아니냐라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요즘 흔히 나오는 그거잖아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어떤 선생이 건드렸어? 뭐 그런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막 비난 댓글 진짜 SNS 많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오은영 박사의 SNS는 그야말로 여러 댓글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댓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동의가 된다고 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이 현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꽤 있었는데요. 일단 미디어에 나와서 힐링 비즈니스 하는 동안 대한민국 공고욕이 무너졌다. 교권 추락에 한몫했다. 이런 이제 비난글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얘기 듣고 보니까 오은영 박사 입장에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지금 이 사건의 불좀 나한테 띄는 거지?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오은영 박사 혹시 두둔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왜 오 박사를 희생양으로 삼냐. 이번 사건은 근본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오 박사가 버릇없는 아이를 방치하고 악성 민원을 수용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희생양을 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오 박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런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성 댓글, 악플의 피해를 받아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혹시 전혜연 평론가, 그럼 오은영 박사는 그냥 잠자코 이런 수많은 비난 댓글을 그냥 잠자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가 어쨌든 이 사건이 너무 민감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다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경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현상이 금쪽이, 즉 아이들에게 비난하는 쪽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잘 의논하고 협동하는 관계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본인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건 그러면 일단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인데 그리고 자기의 소회를 지금 밝힌 건데 전현 평론가 지금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이 소개해준 오은영 박사 때문에 오은영 박사의 책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지적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없었어요? 예, 오은영 박사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그 맥락을 좀 이해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요. 담임교사 나랑 너무 안 맞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내용인데 오은영 박사의 설명을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선생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의 성향이 다를 경우에 선생님과 대화해서 맞춰간다는 취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자 본인의 의도가 너무 훼손돼서 이런 논란이 일고 나서 좀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또 비난했던 대목 두 번째가 그 체벌 문제 관련해서도 뭔가 비난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었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물론 이제 우리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체벌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은영 박사가 강조하는 점은 훈육이 물론 필요하지만 때리는 방법으로 하지는 말라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폭력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때리지 않고도 충분히 훈육할 수 있는데 자꾸 선생님들에게 뭉둥이를 쥐어줘야 한다는 식의 이런 일부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했었고요. 본인도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진정한 교권은 무엇인가라고 또 반문하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댓글 중에 일부가 하나를 제가 봤더니요, 백성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방송 그걸 언급하면서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금쪽이는 그쪽 집안한테나 금쪽이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뭐 이런 막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은영 박사의 방송을 보면 아이를 케어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아이를 잘 교화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네. 마치 그게 우리 아이가 교화하고 우리 아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이 최근에 이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뭐 학부모 갑질이 100% 원인인지까지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직은 뭐 그 최근에 뭐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분노가 오히려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시스템의 문제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인권조례 같은 걸 보면 학생들의 권리는 나오는데 의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차별 금지, 차별하면 안 되죠 아이들. 근데 차별 금지 때문에 한 명을 혼을 내면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해서 안 되고 한 명을 칭찬해도 다른 아이들과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근본 시스템의 변화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뭘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 그다음에 이제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 사례들이 막 나오면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해당 학교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나쁘다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근데 이게 진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거에 어찌 보면 단초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또 진영 논리, 뭐 이념 논리로 본적 이건 올바른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게 무슨 니탁 공방, 너 뭐 때문에 뭐 학생 인권 때문에 그러는 어째 그런 게 지금 해법 아니잖아요. 정치권이 내 자식의 문제, 내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은 괜한 불똥 맞는 게 이게 올바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공포에 몰아넣은 그 사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뭔가 회의가 열렸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오늘 오후 비공개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네. 지금 바로 나온 소식입니다. 신상정보 결정이 됐고요. 신상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 만 33세 90년생이라고 하고요. 네. 주민등록 사진과 CCTV 촬영 영상 사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백하고 있고 CCTV 확보돼 있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증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소식 사이코패스 검사 진단 검사도 진행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전날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뭐 심정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가 오늘 동의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됐다라고 하니까 이 검사 결과도 한 수일 지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그동안 조모 씨, 조 씨로만 알려졌는데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저 인간이 저 몹쓸 인간이 바로 그 흉악범이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었는데 이름 다시 공개해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름 조선 외자입니다. 그리고 33살 저 인간이 보세요. 근데 백성 변호사님. 네. 왼쪽 사진 아마 수년 전, 오래전에 아마 증명사진 같은 걸 찍어놓은 것 같은데 신분증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오른쪽은 이제 CCTV에 포착된 얼굴. 만약에 지금 보세요. 시청자분 백성 변호사님 이게 진짜 좌우 얼굴 이게 동일인가요? 뭐 착각될 정도예요. 이게. 사실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돼도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저 사진과 실제 그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여기는 그나마 좀 유사성이 있는데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한참 전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좀 요즘에 사진에 손질도 하고 막 그리고 몇 년 전 거면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죠. 그럼 그게 과연 신상공개 실효성이 있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사회 보호입니다. 아하. 저 사람들의 인권을 뭐 저렇게 대단하게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얼굴 하나 공개하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은 뭐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딱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것 이제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 왜 공개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어요.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참나! 그런 건 변경이 좀 분명히 이게 돼야 될것 무슨 같습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앞서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화딱지가 나는 게 좀 분통 터지는 게 보세요. 왼쪽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불분명한 아마 증명사진용 그런 사진 같은데 오른쪽 사진 보세요. 이게 CCTV에 포착된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범행 과정에서.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흐릿해요. 각도도 정면도 아니죠. 그렇다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다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저 인간에 대해서 정면 바라보게 하고 마스크 같은 거 뭐냐 다 벗기고 정면 바라보게 한 그 사진 지금 사진 바로 오늘 사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상공개 관련된 문제점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유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정말 충격을 준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의 이제 피의자의 이름만 알지 사실 얼굴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하. 아마 저 사진을 보고 지금 조선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보면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 다 쓰잖아요. 네. 저 왜 저럴까요? 저 강제로 못 벗깁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로 송치될 때 또 저 모습만 볼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제 얼굴 앞쪽에 있는 블러 처리만 없어진 거지. 지금 저 모습 보면 저 사람 누군지 아는 분 있을까요? 아 그럼 신상공개에서 공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마스크 모자 마스크도 강제로 못 벗기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상공개 제도는 공개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최근에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은 가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 불러쳐 있고 양쪽에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범죄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진짜 그런 분들의 네. 그러니까 형사분들의 얼굴이 오히려 더 공개가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저분들이 공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저런 저희가 왜 공개하는지도 모르는 신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개됐어요. 신상 공개됐고 조선 33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적을 좀 집중적으로 캐볼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당시에 조선이란 인간이 범행 당일에 뭔가 이 신림역 주변에 도착하기 직전 신림역에서 범행이 일어났지만 그 직전에 어딜 들렀다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두 군데를 들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머니 댁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일단 뭐 잔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서 이미 불쾌한 심경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갔느냐? 마트를 갔습니다. 허허. 마트에 왜 갔을까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어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있어요, 네. 네. 검은 옷을 입은 동그라미 친 사람이 조선 씨입니다. 마트 안을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흉기 두 자루를요 슬쩍 바지춤에 넣습니다. 어머, 그리고 위도수로 감춰요. 어머. 이후에는 그리고 전혀 다른 물건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무기를 숨기고 있고요. 어머. 다른 물건을 계산하는 거예요. 치밀함까지 엿보인 거죠. 어허. 흉기를 훔친 이 조선 씨 이후 택시를 타고 신림역 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택시를 타는 모습이죠. 네. 아, 지금 저렇게 하네요. 택시를 타고 이제 신림역 쪽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영상 보니까 너무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지금 마트에서 저 흉기를 훔쳤다. 이거는 진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계획 범죄죠. 저 사람 사는데 조선이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사는 곳은 금천구고요. 어허. 근데 지금 범행 장소 어디죠? 신림역이요. 신림역이요. 지금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림역까지 일단 간 것. 그리고 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기 두 자루를 훔쳐서 한 자루는 택시에 또 놓고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한 자루를 들고 범행 대상은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남성들. 모든 걸 특정했죠. 신림동에 왜 갔느냐? 세상에.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이고. 과거에 그곳에서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사람이 항상 많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신림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한 계획범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영상 CCTV 보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말고도 조선이란 인간이 곳곳에서 이 범죄를 미리 준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전현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조 씨가요 범행 전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 지워질까-봐 조마조마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지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범행길이 이걸 미리 계획했는데 이게 발각될까-봐 무서워서 이 휴대전화 초기화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네. 더 이상한 행동도 있습니다. 망치로 본인이 평소에 쓰던 컴퓨터 본체를 또 그날 부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오히려 보호하지 이렇게 부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뭐 살해 방법, 사람, 급소 이런 걸 검색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어쨌든 이 조 씨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주요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소름 끼칩니다. 조선이란 인간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 범행 이후에 검거돼서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흔적들을 다 지웠다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오싹하고 정말 오히려 이게 반대로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계획범죄임은 좀 명확해 보이고 다만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고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 게 숙제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의 이 진술만으로도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러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간 것도 계획범죄의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해서 더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휴대전화나 PC에 어떤 개인 정보나 어떤 숨기고 싶은 내역들이 있었기에 이것을 초기화하고 부수려고 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범행의 경위나 계획이 언제 설립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동기나 가정도 밝히는 것과 그 동시에 혹시라도 모를 여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점도 주목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경찰이 지금 진술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포털 사이트나 각종의 어떤 기관에게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정황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조선이란 인간의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한 말이 격분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님이 뭔가 해코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게 또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오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란 인간이 검거 이후에 범행 동기를 물으니까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런 오싹한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조선이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 이 조선이란 인간 지금 무슨 연기예요? 뭐 탄식하고 하면 뭐 동정이 쏟아질 줄 알았어요? 혹시 조선이란 인간의 범행 배경은 뭐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조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내가 키가 작고 경제적으로 좀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나보다 조건이 나은, 그러니까 키가 본인보다 크고 경제적 능력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범행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현재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조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뭐 신빙성이 좀 아직은 좀 떨어진다고 경찰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조선이 이번에 범행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그리고 남성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좀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범행 대상을 어떤 사람 이제 최소한의 유형을 특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조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 범행 대상까지 특정했어요. 정말 오싹합니다.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 중에 어제까지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하다가 이제 오늘 동의하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는 게 정말로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뭐 점수가 분류된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나올지 막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조선이 계속 뭐 심경이 복잡하다 그랬다가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간이 끌다가 결국 오늘 오전에야 전문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돼서 이 조선을 설득해서 진단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열흘 뒤에는 조선이란 인간의 사이코패스 여부도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수사를 또 재판 과정에서 뭐 참작이 이제 참조를 하겠지만 어쨌든 흉측한 이런 흉기난동 사건의 일단 그 배경 같은 걸 많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흉기난동 사건 벌어진 지 오늘로 벌써 나흘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주변 분들 그리고 거기를 오가시는 분들 그 트라우마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안 돌아다니고 훨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 확실히 이렇게 사람 안 다니지 않았어요. 까만 옷을 입고 들어오면 일단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거의 90%는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거의 자살 못했던 가해자. 누가 다 아니겠어요. 나 같은 극단이지. 정말 트라우마,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지금 이 근처는 이 일대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충격과 공포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또 한 번 가슴 철렁한 일들이 일어났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금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24일입니다. 24일에는 내가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글의 작성자는 자수를 했고 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어젯밤 10시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온 또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 글의 내용도 참 비슷합니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라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협박글을 올린 건데 해당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라고 알린 상태입니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런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까 첫 번째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 예고한 글은 일단은 경찰은 협박으로 입건을 하긴 했는데 사실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실제로 저기 협박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할 준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기에 저런 글만 올린 것만 가지고 사실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이런 또 다른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비열한 짓 정말 하지 않기를, 당장 멈추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망망대해 떠있는 이 배에서 불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네, 어제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관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머. 바다 한복판의 어선에서 지금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업 중에 불이 난 건데요. 네. 어선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고. 불이 나자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허. 해경이 신속히 출동을 했고요. 네. 화재를 진압해서 선원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 지금 저 상황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배는. 네. 결국 이제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 배에서 탈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바다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명 승선원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경비함 좀 급파해서 인근 어선에 또 구조 요청까지 해서 네. 저 지금 해경도 많이 구조를 하고 또 인근 어선 저 주변을 지나던 또 어선 두 척이 승선원 12명을 모두 전원 구조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도움도 주셨고 너무 인근의 어선도요 정말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장면 보고 걱정되는 게 저 선원분들이 구명조끼는 입으셨을까요? 예, 당시 불이 나니까 선장이 빨리 구명조끼 입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가 어디 있었냐면 실내에 있었어요. 어머. 그곳엔 이미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선원들이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변에 어선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선원분들 또 기본적으로 수영은 하셨나 봐요. 천만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12명 승선원 모두 이제 구조가 됐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래도 일부는 저체온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입니다. 정말 건강 다행이네. 상태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선체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불길을 잡는 데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 진화 작업에만 한 5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 어.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엷은 기름 유막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요거 처리도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다행히 구조는 됐는데 화재 원인은 좀 밝혀내야 될 거 아닐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군산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화재 같은 경우는 배 뒤편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서 불이 나는 것을 아이고. 처음 봤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쨌든요. 물론 이제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단
무사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또 위안 삼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충북 제천에서는 정말 또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났대요.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초등학생들 한 무리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류에 한 명이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천만다행히 급히 달려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 네. 자, 한 남성이 어디론가 다급히 뛰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보시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뭇가지 숲을 손으로 헤치며 지금 헤치고 있습니다. 저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하천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이네. 그곳에는 성인 남성 한 명과 어린 소녀 한 명이 보시는 것처럼 물에 빠져 있습니다. 허허. 남성 먼저 어린아이부터 황급히 구해냅니다. 네. 그 모자를 쓴 성인 남성은 숨을 돌린 뒤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일단은 진짜 긴박감이 저 영상에 막 느껴져요. 근데 전현 평론가 일단 아이를 먼저 구했고 물속에는 어른도 같이 있었는데 저 어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 정말 대단한 거는요. 지금 저 두 사람을 구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저 물속에 아이와 있던 저 남성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 남성이 아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하천으로 유도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사건이 지난 22일 일어났는데요. 네. 충북 제천시 장평천에서 초등학생 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10살 정도 된 아이가 그냥 급류에 휩쓸러 간 겁니다. 근데 물놀이 하던 데의 수심이 0.7m니까 처음엔 얕았죠. 근데 계속 흘러가다 보면 수심이 2m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인근에 지나가던 남성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물로 뛰었는데 이게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칠다 보니 쉽게 구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고 물에 뛰어서 구조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구조하러 들어가신 분도 그렇고 나중에 막 급히 달려오신 분도 그렇고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신데 우리가 또 몹쓸 또 그 궁금증 있잖아요. 저 두 분, 저 도움을 주신 분 궁금하잖아요, 정체가. 네, 구조된 초등학생 정말 운이 좋았다, 천운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에 이 인근에 산책하던 남성이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엄주환 강원 영월 소방서 소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번 날이고요. 인근에 우연히 산책하던 중에 아이들끼리 저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지나쳐 갔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물길이 셌던 걸 알았기 때문에 산책하러 가셨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봤는데 마침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도 역부족이었고 이렇게 경찰관이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아, 저 엄주환 저 분이군요. 강원 영월 소방서 소방이 와, 저분의 저 소방대원분 엄주환님의 그 촉이 일단 아이를 1차적으로 살린 거잖아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발이 안 닿아요. 아저씨 천천히, 우리 여기 조금만 급한 크니까 천천히 오세요. 자, 애기 좀 주세요. 천천히. 자, 예, 다리 힘주고. 자, 아저씨 꽉 잡아. 아저씨 어깨 잡아, 목 잡아, 목을 잡아. 오케이. 저 이제 물 속에 같이 저 천변에 같이 있던 남성이 바로 이 엄주환 경위님인데 아이를 구하느라고 기력을 다 썼는지 저 영상에 보면 진짜 기진맥진한 게 다 느껴져요, 김효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엄소방이가요. 7살짜리 아들을 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일 같지 않아서 바로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수심이 굉장히 깊었었다고 해요. 이 엄소방이가 인명구조사 2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영이나 뭐 잠수 이런 거에서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곳에 아이가 있는 곳에 다다르니까 발이 닿지 않아서 이 소방이도 굉장히 놀랐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아이가 또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을 잡게 되잖아요. 맞아요. 끌어안으면서 몸을 누르게 되면서 물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기도 아이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도 처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본인도 구하려가 들어갔던 엄주환 소방위 본인도 위험한 순간에 처했단 말이에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러 이제 나갔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5명이 와서 논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일단은 지나쳤다가 이게 자꾸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한 200m 정도 상류 방향으로 가다가 제가 이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애가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또 이 학생이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끌어안고 약간 누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까지 이제 물속에 잠기게 되는 상황이었죠. 수면 위로 이제 제가 다시 나온 다음에 이 학생을 이제 조금씩 가장자리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한 상황이죠. 그때 뭐 잠깐 가족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현재 그 7살 난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멋집니다. 진짜로 이분 칭찬 안 해줄 수가 없죠. 강원 영월소방서의 엄주환 소방인데요. 진짜 물놀이 할 때는요, 아이들도 꼭 튜브, 얕은 곳이라도 꼭 튜브를 챙겨가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 첫 소식 백성문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앵커님 혹시 포니라고 기억하세요? 와우, 포니! 네. 아세요? 네, 알죠. 네. 1976년도에 처음 나온 우리나라 첫 국산차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의 첫 차가 이제 이 포니가 됐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도 첫 차가 포니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 그 국산 자동차 차 포니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22일부터 포니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정겹네요, 사진 진짜. 공모전 시상식을 했는데요. 네. 네, 정말 재밌는 거예요. 대상 수상자 이름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심포니 씨입니다. 아이고, 백성원 변호사님 왜 이렇게 또 농담하세요? 또 아유, 또 때와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좀 농담하시지 말고요. 김묘성 기자님. 농담인 것 같죠? 거짓말 같죠? 그런데 거짓말 같은 진짜입니다. 어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백 변호사님 죄송해요.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현대자동차가 포니와 함께한 시간이라고 해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무려 3,600여 건의 응모작, 사연 이렇게 다 도착을 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시상, 그러니까 대상을 누가 받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심포니, 이름이 포니인 오, 진짜. 심포니 씨께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어머. 이름이 포니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저 여성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줬다고 하고요. 이름 포니를 너무 좋아해서. 야. 그래서 심포니라고 이름을 지었고 상품으로 최신식 전기차를 선물 받았다. 저게 추억의 사진인가 봐요. 대박 사건. 어머어머, 진짜. 네. 아마 많은 분들을 또 추억으로 또 이 소환시켜준 저 차량 앞으로도 또 많은 얘기거리 또 생산해 주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안혜경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즘 너무 더워서 남편과 두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에어컨 켜고 거실에서 같이 잡니다. 전기요금 폭탄도 무섭지만 요즘 제일 무서운 건 모기입니다. 아니 4명이 같이 자는데 게다가 땀이 많은 남편은 놔두고 왜 모기가 저만 무는 걸까요? 어쩌냐에는 하필 새끼 발가락을 물렸어요. 왕짜증이에요. 뉴스파이터에서 시간 나면 모기 퇴치법 좀 방송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발가락 물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안혜경님 진짜 짜증나시겠어요. 모기 퇴치법 방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